좀 번외로 댓글에서 이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해가지고 네.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디젤 차에 들어가는. 네, 이게 이제 그 요소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석탄에서 추출하는 이제 암모니아 계열의 그 첨가제인데, 네. 요걸 이제 디젤에다 섞어야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소수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요소수 대신에 앰피어 부스터를 쓰셔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긴 합니다만, 대형 차량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소수를 집어넣어야 배기가스 단속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석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석탄 수입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료가 석탄이야, 요소수의 원료가.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제일 많이 가공하는 중국에서 요소수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점유율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거가 지도 모질한 거지, 사실은. 지네들도. 그래서 수출 제한을 걸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비축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분을 풀어버리게 되면 가격이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떨어지고 났을 때 추후 대책이 없어져 버릴까봐 지금 이제 비축분 아직 풀진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에서 2개월분 정도가 비축돼 있다고는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실 요소수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쓰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 운행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거의 못하는 것처럼 얘기가. 아니, 왜냐면 그걸 하다가 걸리는 거지. 아, 배기가스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시동이 안 걸리는 차도 있긴 있대요. 최근에 예, 왜냐면 나온 그건 댓글 뭐냐면 그게 배출가스를 감지해갖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끔 센서를 달아놔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젤 차를 쓰면서 그 디젤 저감 장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소수를 섞어야 되는 좀 최신의 자동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만일에 이 사태가 대란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그 제한을 내놓겠죠. 차량 운행을 좀 줄이는 반면에 거기서 이제 손실나는 수익을 이게 손실을 좀 보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요소수 없이 운행을 해도 어느 일정 기간 정도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뭐 이거를 통해 갖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가 마치 요소수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화물 기사가 첨가제인데 첨가제로 집어넣기 위한 요소수를 살라고 기름값보다 돈을 더 지불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조금 사재기의 어떤 분위기도 있어요. 주유소나 이런 데서 요소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품귀를 예상을 하고 약간 좀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아예 기름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그런 지경의 사태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차량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어떤 유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있는 요소수 대란은 약간 우리 흔히 그 사재기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역할이 있을 거고 지금 정부가 실제적으로 중국하고 요소수 수입 확대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양 정도는 뭐 저는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외교 위상 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확약이 되게 되면 비축분을 풀어가지고 안정화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니까요. 네. 근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 되게 우려가 많은데 왜냐면 지금 요소수가 필수인 차가 전체의 60%, 그러니까 전체 33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요소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디젤 연료쓰는 레미콘, 소방차, 포크레인 등 이 특수 차량 운행도 이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운행 차질이 네. 구동 자체가 안 된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법 규정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못 구한다 그러면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소를 생산하는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대요. 우리 주변에. 근데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생산량보다 자국 내 소비량이 많아서 수출이 거의 뭐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지금 주문해도 내년 초에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에도 요소수 대란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유럽의 요소수 기업인 슬로바키아 회사 두슬로가 지난 21일에 요소수 생산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요소수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 야라 역시 4주간 요소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 석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석탄 수급의 문제가 석탄 지금 가격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석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소의 이 주 원료인 암모니아가 이제 석탄에서 추출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패닉 바잉까지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소수 탱크하고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뭐 구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리하고 화물 하시는 분들이 그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평상시에도. 근데 지금 신형차들 같은 경우에 저감 장치 부분에 이거 센서를 그 자동으로 연결해 갖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우리 사실은 화물차 안에 있는 비중이 물류 대란이나 이런 걸로 픽에 간다고 치면 그와 관련돼서 유예 조치 같은 형태로 해서 요소수 문제를 조금 유연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석탄 네.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죠? 뭘 왜 이렇게 올라? 중국이 다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앞으로 자국 안에서 석탄 생산을 당분간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자국 생산량들을 국내 수요를 못 채워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 요소수 대체하는 어떤 화학 성분 가진 것들을 딴 거를 또 개발에 단기간 안에 또 개발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의 저력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